집값 폭락을 멈추게 한 정부, 청약 투기판을 만들게 한 정부는 집값 폭등과 폭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잡고 싶을 것입니다. 딱 3년 전 정도의 가격까진 말이죠. 집값 부담 가능한 수준이 집값 정상화가 아닌 천천히 적당히 떨어지고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게 정부는 집값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울 레미안 라그랜드 청약은 468가구 모집에 37,02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9.11대 1을 기록했습니다. 호갱론회에서 집계한 각 타입별 경쟁률은 이렇게 되며 11억 정도 하는 34평, 110대 1, 194대 1까지도 나왔습니다. 청약 분석 영상에서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를 계산한 표를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풀옵션을 하면 34평은 11억이 넘습니다. 레미안 라그랜드, 롯데캐슬 이스트폴, 최근 서울 청약 분양가가 높아졌는데도 계속 치열한 경쟁률과 69점, 67점 등 고가점이 당첨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모집 공고가 나온 2개 아파트 중 청계 SK뷰도 역시 25평, 거의 10억, 35평, 13억 중반으로 나왔습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죠. 두 번째 아파트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는 후분양 아파트로 24평 10억 중반, 34평 약 14억에 나왔습니다. 두 개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에 비해 싼 건지 비싼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계 SK뷰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방식 매매, 실거래가 기준 10억 이하, 여기는 59타입이 많이 분양되기 때문에 20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평,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으로 체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신담역 초역세권 청계 SK뷰 여기입니다. 5호선 답심리역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자, 이 주변의 아파트 체크해 보니까 바로 대각선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청계 10억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2018년도 준공됐고 세대수는 764세대입니다. 25평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나온 25평 최저 호가는 저층 물량 되겠습니다. 실거래 살펴보면 9억 5천, 그리고 A타입 10억, 9억 9천, 9억 9,400, B타입 10억 5천 되겠습니다. 현재 25평 최고가 분양 가격은 9억 6천 정도, 여기서 유상 옵션을 좀 포함하면 거의 10억입니다. 고층 기준으로 보면 10억 5천, 10억, 9억 9천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나 약간 저렴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단지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위브 아파트도 있죠. 2014년에 준공됐고 2652세대입니다. 25평 실거래 최근 거래들 보면 6층 9억 3천, 13층 10억, 17층 9억 6,500, 거의 9억 후반에서 10억대 가격입니다. 여기랑도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네요. 마장 현대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아파트이죠. 1998년 1017세대입니다. 여기 24평 8층 7억 8천, 다른 거래들도 7억대입니다. 자, 24 A타입 7억 8천. 그래서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비싸게 나온 건 아닙니다. 거의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구축 아파트에 비해는 좀 비싸지만 최근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선 크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인데요. 여기는 30평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평대 14억 이하로 현재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르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에 위치하니까 비역세권 되겠죠. 가까이에는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들이 10억대, 13억, 14억에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일 그나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두 군데 아파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도 더샵 1차 2007년 준신축이며 1122세대입니다. 현재 30평, 32평, 자, 실거래가 보면은 11층 12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13층 11억 7천, 거의 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11억 중반에서 12억 중반 정도입니다. A타입은 현재 매물 호가만 나와 있고 거래 내역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역세권 쪽 아파트인데 이 금액보다는 확실히 더 비쌉니다. 옆에 있는 상도형 롯데캐슬 파크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준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세대는 950세대, 실거래를 확인해 보면 33평 A타입 5월과 6월 13억 5천, 13억 7천, 13억 8천,
최근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B타입은 현재 거래가 확인되고 있지 않네요. C타입 16층 13억 8,500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D타입 현재 거래 없습니다. 30평대 확인해보면 현재 나온 매물호가 저층이 현재 13억 3천으로 나왔습니다. 비슷한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입지적으로 역세권인 지금 상두형 롯데캐슬 파크힐보다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도 두산 위브 트레지움 2차 아파트, 여기는 2016년 준공됐고 582세대입니다. 35평 A타입으로 볼까요? 자, 8층 13억 2천, 23층 12억 8천, 거의 13억대 근처입니다. 역세권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분양 가격은 확실히 비싸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점점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상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근본 원인을 제공한 건 정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급하게 떨어지는 집값을 연착륙시킨다는 이유로 1월 5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투자지역이 아닌 투기지역으로 명칭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투기지역 해제는 결국 투기판을 깔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투기가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계약금 10%만 있으면 뛰어들 수 있는 시장에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 1주택 등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 비율을 높인 청약제도 개편에 절대적 경쟁률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과연 실수요자 입장에 유리해진 시장인지 의문입니다. 분양권을 팔던 전세를 놓던 새 아파트 당첨은 로또이고 결국 집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투기판에 참여 가능한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죠. 결국 건설사들은 비싸게 팔고 있으며 N차 무순위 청약을 통해 어떻게든 완판을 시키면 된다는 배짱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방식으로 분양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턴 주변 아파트보다 더 비싼 분양가가 계속 나올 겁니다. 투기 지역인 강남 상구와 용산구의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 비슷하게 또는 더 비싸게 할 순 없지만 최대한 더 받기 위한 선택을 할 겁니다. 잠시 투기 지역에 곧 나올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더파크사이드 서울입니다. 바로 여기에 분양을 하는데 반경범위 3km를 체크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분양 공고가 10월 예정이며 총 세대도 420세대 중에 일반 분양 420세대입니다. 건설사는 현대건설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입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 르엘 아파트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역시 10월 분양 예정이며 1261세대 중 일반 분양 176세대입니다. 건설사는 롯데건설입니다. 세 번째 예정된 아파트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입니다. 여기는 올해 분양 예정이다 라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총 1097세대 중 일반 분양 465세대입니다. 건설사는 삼성물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송파구입니다. 문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입니다. 여기는 9월 분양 예정이며 1265세대 중 일반 분양 296세대입니다.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DLENC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올해 분양 예정인 서울 아파트 공개하면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레벤투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레미안 원페타스,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 진주,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 강동구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11월에 분양 예정인 강동구 둔청동에 위치한 더샵 파크 솔레이유, 9월에 분양 공고 예정인 성북구 보문동 일가에 위치한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 등 이외에도 계속 분양 예정입니다. 집값 폭락을 멈추게 한 정부, 청약 투기판을 만들게 한 정부, 정부는 집값 폭등과 폭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응원과 국민의 표를 생각하면 결국 미치게 상승했던 집값을 단기간에 폭락시키고 싶진 않을 겁니다. 천천히 잡고 싶을 것입니다. 딱 3년 전 정도의 가격까진 말이죠. 그 이후엔 결국 또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정부는 집값 정상화라는 걸 물가 상승률만큼 집은 비싸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7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포럼에 직접 참석해봤습니다. 건설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서히 집값이 올라가는 걸 안정이고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PIR로 봐도 그렇죠. 서울 기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분기 175.5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수치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 가까운 44% 정도를 대출 상환으로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통상 서울의 경우 PIR 130에서 140, 즉 주담대 상환 비중 33에서 35% 선을 주택 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1차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은 거품이 많이 낀 상황입니다. 집값이 부담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매수자들이 등장할 것이 시장의 섭리입니다. 집값 부담 가능한 수준이 집값 정상화가 아닌 천천히 적당히 떨어지고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게 정부는 집값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연속 동결된 금리는 0.25%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이후 금리 인상은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상승, 급하락을 없게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팔고 싶은 가격과 사고 싶은 가격 차이는 계속 벌어진 상황에 거래량 증가 속도는 둔감됐으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들이 발생하지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볼 때 절대적으로 비싼 상황이며 거래량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을과 겨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계속 나올 분양 아파트의 가격과 경쟁률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